AI 관련주, 특히나 어제도 저희가 잠깐 다뤘지만 루닛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겠어요. 의료 AI 한우물판 루닛 10년 후 매출 10조 원 목표. 루닛이요, 연간 매출액 추이가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렇게 그래프로 나가고 있습니다. 2억 14억 그리고 상반기에 164억. 하지만 아직은 적자를 약간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성장주니까 조금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거. 주가는 루닛이 1년 주가가 298% 오르는 그런 모습. 6개월만 쳐도 246% 오르고 1년으로도 300% 가까이 오르고, 사실은 요 의료 AI만 오른 게 아니라 로봇이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원텍, 비올, 하이로닉, JLK, 뷰노, 루닛, 티로보틱스, SBB테크,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또 상승이 되는 모습입니다. 의료 AI가 사실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은 또 제일 많이 올랐네요. JLK가 뭐 830%. 네. 우와,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루닛은 어제 유증이랑 무증 같이 한다, 뭐 이런 뉴스도 장 마감 후에 떠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루기는 했는데 오늘 뭐 7% 넘게 상승합니다. 자, 루닛 성장주의 시대, AI의 시대가 더 많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오를 것이다. O. 아니다, 요 정도면 좀 지켜봐야 된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저는 좀 유상증자 끝나고까지는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 얘기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도 오늘 바로 이렇게 살짝 부진하다가 바로 쏴버리니까 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결론은 그거거든요. 사실 유증 이슈가 지나가더라도 어쨌든 지금 루닛이 가지고 있는 그 성장 AI의 모멘텀이 훨씬 더 재료적으로 세다. 그걸로 결론이 났거든요. 황혜윤 팀장님 왜 O를 들어주셨는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무상증자 물량 이제 입고되는 또 권리락도 있고 나중에 입고될 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진행하면서 그 물량이 입고될 때까지는 아마 주가는 저는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5를 들었던 이유는 이 구간을 좀 잘 이용을 해보면 사실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상증자 같은 거 봤을 때 최근에 사실 하나오션 유상증자는 사실 조금 안 좋은 유상증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런 성장주들이 하는 유상증자들 보면 사실 LNF도 4만 원대 유상증자를 했었거든요. 일부지만. 근데 그때 이후로도 사실 유상증자 했지만 잠깐 거기서 이제 주가 조정 나왔지만 결국 쭉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시대 정신이었다면 그냥 밀고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루닛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AI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루닛도 그렇지만 AI 하나만 가지고 이거 단일 테마 가지고는 주가가 세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와 바이오가 사실 결합되어 있는 모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바이오도 성장인데, 뭐 바이오도 사실 뭐 루닛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2025년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2025년 정도나 돼야 이제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면 오히려 지금 비싼 성장주들은 지금부터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사실 3, 4년 전만 해도 되게 비쌌어요. 근데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방향성이 명확하고 앞으로 가야 될 모델이고 매출이 나온다. 지금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이 얼마큼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루닛이 바닥에서 한 3배, 4배 정도 올랐다가 조정 나오는 구간이기는 한데, 지금은 이제 저는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한 달에서 뭐 이제 유상증자 끝날 때까지는. 근데 그때 잘 모아 가시면 나중에 또 어떤 변수가 나타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맞다. 근데 사실은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투자 성향 따라 다르겠지만 루닛 아까 저희가 그 매출액 추이 설명드렸잖아요. 66억, 140억, 164억. 근데 영업이익은 재작년에 마이너스 450억, 작년에 마이너스 500억, 금년에 마이너스 250억. 시가총액은 지금 2조. 그래도 5다. 네. 그래요? 아니 근데 그래? 이거 오케이, 온 건 알겠어요. 저도 왜 고민을 하냐면 사실 이런 종목을 얘기하기에는
이 숫자로 보면은 맞진 않는데 안 맞죠. 그럼 전략적으로 좀 첨예하게 짜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무작정 들어간다 그래서 갑자기 유증 이슈 나와가지고 막 얻어맞고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여길 들어간다면 어떤 전략을 어떻게 짜서 뭐 파는 전략까지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접근을. 아 근데 그거는 좀 굉장히 좀 장기 레이스가 될 것 같은데. 장기 레이스. 지금 이런 성장 주식들은 일단은 영업이익보다는 예. 매출액의 성장성,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가 커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주식들을 봐왔고, 제 과거의 주도 섹터들을 보면 영업이익의 성장률보다 매출액의 성장률을 더 크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영업이익은 2025년이나 가야 이제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올해가 한 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540억이니까 한 7, 80억 느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5년에도 한 7, 80% 늘어납니다. 근데 과연 매출액이 1000억도 2025년과도 1000억이 안 나오는 회사를 지금 시가총액이 2조인데 2조 무렵인데 2조까지 봐줄 수 있느냐? 예. 그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는 이제 사실 우리가 바이오의 연관성을 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이제 사실 실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매매를 하시는 것에 있어서 너무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과거 2015년 그때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과 관련된 예. 그리고 2018년 신라젠을 필두로 한 이런 면역항암제 이슈들 이거 봤을 때 지금 충분히 그 정도 이상의 가치는 평가받아도 된다. 예. 한국 시장의 K 주식의 특성상 분명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은 반대 의견을 주셨으니까 반대 논리를 한번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왜 올랐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엄밀히 따지면 유상증자 물량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뭐 2천억이고 2천억.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 아까 보니까 한 주, 그러니까 한 10주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 예,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슈보다는 오히려 무상증자. 그러니까 어쨌든 유상증자 끝나자마자 1대1로 무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루닛뿐이 아니라 뭐 뷰너가 됐든 뭐가 됐든 좀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많이 끌어당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조금의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하다. 여기서 단번에 20만 원 물론 돌파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엄밀히 따지면은 루닛을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뭐 솔트룩스라든지 예. 뭐 이런 기업들이 더 가격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예.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에 조금 성장성이 있으면서도 트렌디하면서도 실제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테마가 등장하는 게 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거기다가 루닛은 뉴스가 계속 나와요. 일본이랑 중동에서 대형 파트너 합작 결실, 추가 도약 청신호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뭐 루닛 스코프 뭐 이런 걸로 새로운 뭐 신약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보험 관련된 뭐 이야기도 여러 가지 나오는 거 보면 성장주는 그리고 재료로서는 확실히 모멘텀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루닛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근데 과거에도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잘 갈 때 정말 여러 뉴스가 다 많이 나와요. 좋은 근데 뉴스들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물론 뉴스 신문 보고 투자하는 건 맞지만 예. 신문 보고 투자할 때는 이미 다 한 발 늦은 경우가 있고 이미 다 반영된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미 현재 주가 이미 녹아들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후에 매출 10조라고 하는데 예. 물론 이게 매출 10조라는 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나요. 아니 주주.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예. 1조, 2조 매출 보이는 것도 엄청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죠, 사실. 지금 뭐 따지고 말해서 1000억 매출이 안 되는데 이거를 100배로 10년 동안 높이겠다라는 것은 포부는 상당히 우리가 믿을 만한데.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를 덥석 믿고서는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라는 것은 아직은 확인해야 될 게 많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유현 팀장님한테 두 분 다 OX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지금 루닛 얘기를 했는데 요거 말고
AI 관련된 오늘 AI 관련주들 네. 많이 올랐잖아요. 뭐 마음 AI도 네. 그렇고 솔트룩스도 그렇고 요런 AI 테마, AI 관련 종목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나온 거 기점으로 앞으로 조금 더 갈 것이다. 주가가 OX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OX 이거는 또 의견이 엇갈리네요. 황유현 팀장님, AI 관련주 오늘 엔비디아 실적 이렇게 나왔으면 네. 야 진짜 이제 AI가 대세다. 네. 진짜 엔비디아가 실제로 이런 거 많이 파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 AI 관련주 지금 시장 테마가 초전도, 맥신 뭐 이런 것보다는 여기 한번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생각도 뭐 드는데. 단발적으로 네. 아마 변동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변동이 있을 건데 뭔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음 AI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대시세가 한번 크게 엄청나게 났었죠. 예. 근데 지금 큰 흐름에서 본다라고 하면 추세를 극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AI가 대세기는 하지만 예. 결국은 AI를 움직이는 거는 결국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주식들을 보면 오늘은 HBM이 막판에 2차 전지 주식들이 올라오면서 막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으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결국 반도체를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예. 우리가 끝에 AI 붙어 있는 주식 뭐 마음 AI, 셀바스 AI 그리고 일부 몇몇 종목들은 트레이딩용으로만 조금 저는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 AI라고 하는 그 모델이 사실 우리가 글로벌화해서 과연 돈을 글로벌 회사들과 비교해봤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예. 차라리 바이오를 앞서 말씀드렸던 루닉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록 지금 실적은 안 되긴 하지만 향후 사실 비전은 조금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사업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AI 업체들을 보면 또는 그 관련된 AI와 관련된 업종 종목들이라고 해서 설명들을 쭉 보면 예. 아직까지는 좀 너무 억지로 껴맞추는 느낌들이 좀 사실은 좀 강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옥석가리가 될 건데 결국은 AI와 관련된 주식을 사려면 반도체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루닛 같은 경우는 확실히 무언가 사업하고 있는 것들, 비전이란 것이 조금은 그래도 보이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지금 AI 관련주 언급하신 종목들은 사실은 어떻게 매출을 뭘 하는 건지는 잘 모르시겠어서 그런 거는 AI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반면에 유창희 대표님은 아까 루닛은 X 해주셨는데 지금은 또 O를 들어주셨어요. 이유는요? 그러니까 루닛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이고, 가격대가. 그렇죠. 근데 AI 섹터를 본다라면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을 봤을 때 엔비디아의 그 클라우드 매출이 급증한 거잖아요. 서버용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음 분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분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하드웨어만 투자를 할까요? 소프트웨어 쪽도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한 주말 지나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하이퍼 클로버 X에 대한 평가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시 뭐 5시 이제 시작을 1시간 됐죠. 네, 1시간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라고 평가를 못 하지만 예. 이게 이제 주말 2, 3일 지나서 나쁘게 평가가 안 나오고 좋게 평가가 됐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면 지금 줄줄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KT, SK텔레콤, 하다못해 MC소프트마저도 지금 출시를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더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솔트룩스라든지 뭐 알체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다시 반응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AI와 접목된 제약바이오죠. 오늘 신테카바이오가 15% 올라왔고요. 예. 그리고 보로노이도 한 3%, 뭐 지니어스, 뭐 파로스 아이 바이오 이거 세계 최대 상장된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 수준을 본다라면 아까 루닛하고 뷰누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 보면은 9,000원에 시작해서 이제 15,000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게 10만 원 간다는 뜻이 아니지만 아직 못 간 종목군들도 많이 있다는 걸 본다라면 예. AI 관련해서는 조금 하반기에 혹은 뭐 9월 달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 된다라면 충분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관련해서 두 분 다 확실한 딱 인사이트와 뷰가 딱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외로 요거 한 번만 해볼게요. 아까 그 삐에로 관련주 연초 대비 주가 등락률 현황. 삐에로라고 하면 P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N은 AI, 로는 로봇. 요 지금 종목 중에서 원텍, 비올, 하이로닉, JLK, 뷰노, 루닛, 티로보틱스, SBB테크, 로보티즈. 이 종목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종목 진짜 괜찮다. 괜찮은데? 더 갈 것 같은데? 라는 종목이 여기에 있다 없다. 잠깐만 있다. 종목이 너무 많이 안 보이세요 저기? 원텍, 비올, 화면에. 네네네. 하이로닉, JLK, 뷰노, 루닛, 티로보틱스, SBB테크, 로보티즈. 혹은 여기 없어도 만약에 없으시면 이런 비슷한 성향의 그런 종목들 핫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더 가는 종목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창인 대표님부터 어떤 종목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서? 뭐 슈메딕스도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아까 하이로닉,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 쪽을 본다라면 저는 슈메딕스라든지 슈메딕스, 그 제이시스 메디컬 제이시스 상당히 메디컬? 의미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아까 원텍 그만큼은 아니지만 예.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로봇주를 본다라면은 T로보틱스가 어쨌든 지금은 대장주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비록 전 공략을 못했지만 큐렉소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네. 황혜연 팀장님은요? 셋 다 마찬가지예요. 셋 다 지금 뭐 삐에로 사실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 사실 좀 조심해야 되기는 해요. 그죠? 작년에 태조, 이방원에서 뭐 물론 그 나오고 나서 쉬었다가 조선주들이 더 불을 뿜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사실 지금은 뭐 이런 말이 나온지 사실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뭐 큐렉소 사실 보고 있었는데 오늘 큐렉소가 흐름이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원텍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고가놀이 하고 있는, 뭐 이거는 아마 그 누구죠? 유명한 미국의 트레이더, 갑자기 생각이 이름이 안 나는데. 트레이더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갑자기 한 몇만 명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추세들이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고점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약간 그 거래량이라든가 계속 감소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주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파는 사람이 있어도 그 누군가는 물량을 계속 받아준다라는 의미거든요. 차라리 오히려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는 거는 받아준 사람이 없다라는 건데, 옆으로 횡보한다는 거는 뭐 어쨌든 수급이 일정 부분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피부 미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미 쪽이나 북미 쪽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고, 로봇도 그렇고, 로봇도 이제 우리가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로봇이 한번 1차 시세가 난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거쳤고 이제 2차 시세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지금 로봇 주식들 보면 다시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주식들은 여전히 못 올라온 주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사실 옥석가리거든요. 그러니까 AI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AI 관련주도 작년에 큰 세를 냈다가 어떤 주식들은 지금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주식들은 여전히 하락하여서 수급이 가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오히려 센 주식들. 그 주식들이 결국은 센 주식들이고, 나중에 만약에 이쪽 테마가 이제 조금 꺾인다라고 하면 약한 주식들은 더 세게 꺾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차피 우리가 지금은 실적이 안 나온 주식들을 성장률을 매매를 하고 약간 테마적인 요소를 껴서, 테마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을 때 약간 투기적인 요소이거든요. 그 요소를 껴서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센 주식을 하는 게 대장주 또는 2등주 정도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려도 강아지한테 물리는 그럼요. 것보다 호랑이한테 물리는 게 낫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표현이 호랑이도 물면 죽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AI 관련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로봇까지 한번 묶어서 한번 여쭤봤고, AI 시세가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